입시 사이트에서는 본고사가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본고사를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대학교 입장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뽑을 때 본고사 말고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능과 논술과 면접 전형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수시에서는 논술과 면접을 붙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정시 전형에서는 논술과 면접을 붙일 수 없어요. 왜냐면 수능 같은 경우에는 1월 10일 날 원서 마감을 해서 1월 말에 최종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기간 안에 논술을 본다든지 면접을 본다든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수시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충분합니다. 더 걸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수시로 아이들을 뽑는 걸 훨씬 더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더 걸러진 아이들이 오는 거니까요. 실제로 그럼 이렇게 되면 2028년도부터는 교과 전형이라는 건 거의 없어지고 종합 전형과 수능 전형만 남게 되는 건데, 수능 전형도 내신을 포함된 전형이 들어간다는 거죠. 현재 그러면 중3 같은 경우는 절대 재수하면 안 되죠. 심지어 과목이 늘어납니다. 중3 같은 경우에 재수를 하게 되면. 자, 논술은 원래는 줄어들었죠. 원래는 줄어들었는데 고려대학교가 이번에 논술을 7년 만에 다시 부활을 시켰어요. 근데 그 의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의도를. 2028을 노리고 얘네들은 논술을 부활을 시키는 겁니다. 내신으로 평가 안 돼요. 변별력 확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능으로도 변별력 확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고려대는. 그래서 근데 본고사는 부활시킬 수 없거든요. 법을 어기는 거니까. 법으로 금지해놨거든요. 본고사를 볼 수 없게. 그러면 논술이나 내신을 붙이거나 아니면 면접을 보는 거죠. 논술은 다시 부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서울대는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최상위 대학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일 우수한 아이들 걸러내면 그만이니까. 근데 이제 서울대 밑에 있는 대학들은 서울대에서 걸러진 나머지 아이들을 과연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지? 이를 생각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본고사는 부활을 못하고, 그러면 수능 제도에도 내신을 붙이고, 수시 제도에도 수능을 붙이고, 수시니까 면접도 붙일 수 있고 논술도 붙일 수 있고, 그러면 논술이 저는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이제 논술은 좀 줄여라 라고 했는데 고려대는 부활시켜버렸죠. 비중은 줄였는데 부활을 시켜버렸어요. 비중은 줄였는데 부활을 시켰으니까 사실 그럼 논술의 비중은 높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점점 늘어날 테니까. 자, 수시납치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도 이번 연도 아이들이 사실 저희가 입결이 되게 기대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왜냐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공들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올해 아이들이 좀 공을 저희가 많이 들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최근에 좀 원서를 쓸 때 이 부분을 좀 조심해서 쓴 아이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성적으로 이미 5리를 받아서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저희 학원에. 그러니까 서울대가 안전하게 합격된다라고 떠요. 그런데 얘가 수시 성적으로는 중앙대까지인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중앙대로 만약에 수시를 합격을 하게 되면 정시는 넣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게 이게 수시 납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수시 납치.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2차, 수시 2차를 노립니다. 그러니까 수시 1차는 서류 전형이어가지고 이거 한번 넣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하면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수시 2차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끝나고 면접이 있어요. 면접. 그럼 내가 수능을 보고 나서 내가 이 정도 정시 성적이면 서울대 갈 수 있겠는데? 라는 성적을 받았다면 이 친구는 중앙대를 면접을 가지 않게 되는 거죠. 절차에 흠결이 생긴 거니까 얘는 탈락인 거예요. 납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능 성적을 받아보고 원서를 쓰는 수시 2차를 좀 이번에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 수시 2차 쓰지 왜 그럼 수시 1차를 쓰냐? 수시 1차가 경쟁률이 떨어져요. 수시 2차보다. 왜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수시 2차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수시 2차의 경쟁률이 훨씬 높고, 수시 1차는 그래서 수시 1차는 조금 상향으로 아이들을 쓰게 합니다. 요 정도 붙으면 그냥 가자. 그래서 그 친구는 고려대를 썼어요. 고려대 붙으면 갈만하잖아. 너 정시로도 뭐 서울 스카이방 가면 되는 거니까 고려대면 납득 가능? 해가지고 이제 1차로 고려대를 썼는데 뭐 떨어졌어요. 있었는데 그 친구는 2학년 말까지 1.0을 받았어요. 내신 9등급제에 대해서 1.0을 계속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전교 1등이었냐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국어에서 12등 안에 들었고 수학에서 12등 안에 들었고 뭐 이런 형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1.0을 2학년 때까지 계속 받아서 요거 추천 전형으로 연대 갔거든요. 물론 이제 약간 좀 최저를 맞추기는 했겠지만 그렇게 가기도 했고 우리 그 뭐 안수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정시 전형 하자니까 저 모르게 종합 전형 했다가 인천대 붙었고 제가 이제 정시 전형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인천대하고 세종대는 그래도 붙었어요. 수시로 전교 55등이었거든요. 부천여고. 너무 다 말하나? 근데 제가 정시 전형 하라 그래가지고 성균관대 붙인 거예요. 성균관대. 2028은 오히려 문과가 이과를 침공할 수 있어요. 문과생들도 의대를 쓸 수 있고 문과생들이 약대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물론 심화수학이라는 요 그 절대평가로 심화수학을 들어간다 하는데 이거는 11월 16일 날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자, 그럼 심화수학을 넣어달라는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자사고겠죠. 자사고 애들은 심화수학으로 좀 걸러지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일반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심화수학까지 건드리려고 할까요? 그러면 어머님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정부한테 요구를 할 거야. 심화수학을 넣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학교 자사고일 거고, 심화수학을 빼달라고 하는 고등학교는 일반고일 거예요. 누가 힘이 셀까요? 일반고가 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는 자사고 확 특목고 확 이거잖아요.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보시면 더 많은 숫자는 일반고 학생들이에요. 그럼 일반고가 주장을 하게 되면 심화수학이 도입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과 아이들하고 이과 아이들의 수학이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어하고 영어 잘하는 문과 아이들이 오히려 이과를 침공할 수도 있겠다. 물론 지금 이거는 제 의견이에요. 실제로 나와봐야 알아요. 나와봐야 아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왜냐면 일반고 아이들이 심화수학을 넣어달라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 글쎄요. 그러면 만약에 심화수학을 넣게 되면 이과 아이들은 수학의 비중이 확 높아지거든요. 예를 들면 공통수학도 해야 되고 문과수학이어서 안 했었던 확통을 해야 돼요. 이과 아이들이. 그럼 미적도 해야 돼요. 심화수학은 기하도 들어갑니다. 그럼 얘네들은 이과 아이들은 단 한 개도 빠짐없이 다 해야 되죠. 그럼 문과는 근데 원래 문과 시험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이과가 이 수학을 다 본다고 해서 문과를 또 침공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과로서는 이 모든 심화 수학을 채택함으로 인해서 이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일반고에서는 채택하기는 채택해달라고 하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자사고 쪽에서는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거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봐야 알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뭔가 예언을 해가지고 별로 틀린 적이 별로 없거든요.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은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를 버리고 과학만 공부하면 돼요. 선택해가지고 이과니까 1학년 때 공통사회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문과 아이들은 과학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재수를 하게 되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목이 늘어난다는 거. 만약 거기다가 심화수학까지 들어온다면 학업 분량이, 학습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겠죠. 저는 그런 확률 때문에 심화수학은 없어지지 않을까, 들어오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봐요. 점점 학업의 분량을 줄여가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이건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제 공지가 나와가지고 제가 본 건데, 내년까지 250개의 그 일반 고등학교에 아이비를 도입해 보려고 해요.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국어하고 그러니까 외고처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외고는 아닌데 외고처럼 이렇게 문과 계열의 아이들, 융합형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비를 이렇게 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비를 쓰게 되면 사실 수학보다는 국어와 영어를 잘하는 아이가 대학을 잘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아이비가 채택이 되면. 그런데 이게 아이비를 어떤 학교는 채택을 했는데 어떤 학교는 아이비를 채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경쟁에서 밀리니까. 그래서 아이비가 채택이 된다면 방향이 또 맞아요. 고교학점제의 방향이 또 맞기 때문에 오히려 수학의 심화 수학은 좀 배제하고 아이비를 통해서 국어와 영어를 좀 이렇게 끌어올리려는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대 최하 2대를 보낼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한테 서울여대를 쓰라고 하셨어요. 안전하게 붙이시겠다는 거죠. 안전하게.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2대까지거든요. 최하 하향선이. 내신도 2점대 극초반이고, 그러니까 1점 후반에서 2점대 극초반이에요. 그리고 얘는 어머님이 입시 그 회사에 다니셔가지고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탄탄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최하 2대인데 교과 성적만 가지고 서울여대를 안전하게 붙이시려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그 맡고 있는 이 학생의 국민연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변화의 핵심은 국어예요. 국어. 그러니까 수학은 늘 중요하고 영어도 늘 중요하지만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이제 국어의 시대로 바뀌고 있거든요. 국어만 유일하게 빼는 게 없어요. 다 더했지. 국어는 다 더했어요. 그 전에 국어는 선택이었잖아요. 국어는 다 더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다 더하기 전에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된다. 중2부터는 다 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국어를 못하면 대학을 못 가게 돼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실제로 국어를 잘해야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것이다.